말솜씨가 없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 말주변이 없어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영업사원, 회식이나 면담을 꺼리는 부하 직원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리더, 업무 능력이나 성과와 별개로 상담을 잘해주는 선배, 잡담을 나눌 때도 귀 기울이게 만드는 동료나 친구, 당신 주변에도 왠지 자꾸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데 저 사람 앞에서는 벙어리가 된 듯 좀처럼 입이 열리지 않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쉽게 말하고 누구에게는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 원인을 서로의 입장이나 상황, 지식과 경험, 성격 등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안이하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의 차이니까요. 모든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심리학적으로 공통된 잘 듣는 기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상대의 말을 듣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캐물어도 상대의 속마음을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모든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의 비결은 뭘까요? 수용, 공감, 자기일치. 수용은 상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일치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는 이걸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강조한 경청의 3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심리 상담을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능숙하게 말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듣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상대의 말을 잘 듣고자 하는 노력은 언제든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듣는 기술은 본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이야기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대화를 이끌어 나갈 자신이 없어도 됩니다. 말 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거나 유머 감각이 좋은 것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센스 있게 받아치지 못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어떨까요? 머릿속이 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차면 이야기를 들을 때 수용, 공감, 자기 일치를 발휘하기가 몇 배는 더 힘듭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스티븐 코비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답하려고 듣는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수다스럽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길래 잘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이 책은 심리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잘 듣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좀 껄끄러운 상사가 있는데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싫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납득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설명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말다툼으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조목조목 성심성의껏 설명해도 그건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라는 반응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지쳐서 한 번은 잠자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차 상사의 반응이 누그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말투도 점점 부드러워지고요. 게다가 그렇군 그런 것 같군 하고 혼자서 납득하더니 급기야 나도 잘못 생각했군.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소라며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야기하길 잘했어. 고마워 라는 인사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죽으림을 다해 이야기해도 소용없더니 신기하게도 듣기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애써서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견이 다른데도 억지로 맞장 붙여줄 필요도 없고 상대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듣는 기술에 불과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수용 공감, 자기 일치를 바탕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대화를 나눴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듣기만 하자고 결심한 뒤 귀담아 듣는 데만 집중한 순간이 있었나요? 일상에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고객의 이야기 듣기, 상사 또는 부하 직원의 이야기 듣기, 가족의 이야기 듣기, 연인이나 친구의 이야기 듣기.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잘 듣기만 해도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 들어주면 굼뜨던 사람이 움직이고 단단히 닫힌 마음이 열리며 엉킨 고민도 술술 풀려나갑니다. 이야기 듣기의 전문가인 심리상담사가 구사하는 기술이 바로 말수 줄이기와 비슷합니다. 심리상담도 묵묵히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서 살펴본 에피소드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봅시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상사는 수용과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되면서 자기 일치가 실현되어 말과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먼저 말수 줄이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앞의 에피소드처럼 듣기만 했는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는 일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야말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듣는 방법이 도움되는 순간입니다. 가전제품을 사거나 보험을 들려고 할 때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서로 비교합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기능도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상품 중에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리뷰나 사용 후기를 찾아봐도 고민만 깊어질 뿐이죠. 결국에는 다 똑같지 뭐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구매를 결정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의외로 누구에게 사는가, 즉 물건을 파는 상대를 보고 결정하지 않나요? 영업이나 판매 직종에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압도적인 지식과 경험 화술로 상대를 설득하여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와 관계를 잘 구축해서 상품을 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자신의 무기를 활용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당신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주변이 썩 좋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모두에게 호감을 주고 영업 성과도 좋은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설명해도 상대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술술 말하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화술을 갈고 닦기보다는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털어놓는 상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심리상담사의 입장에서 풀어보면 상대가 수용 공감 자기 일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영업 성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먼저 상대를 받아들이고 공감해서 마음을 열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고 스스로 해결점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상담사의 듣는 비법입니다. 천성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말주변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잘 듣는 방법을 얼마든지 익힐 수 있습니다. 굳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데 서툴더라도 부담 없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듣는 태도는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카타르시스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간단히 말하면 슬픔이나 분노 등 응어리진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기분이 순화되는 효과를 뜻합니다. 카타르시스는 심적 정화라고도 합니다. 유명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지구문트 프로이트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정신 분석 요법에 활용했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응어리가 해소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심리 상담사도 내담자가 마음속 응어리를 해소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평소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카타르시스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든 사생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일을 맡길 수 없고 호의도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면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쉽게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면 심적거리가 한결 가까워집니다. 연애나 업무 상담을 하다 상대가 어느새 좋아지는 감정이 생기는 것도 이와 같은 효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친하지 않은 상대가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심리 상담사도 듣는 기술을 활용해서 상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듣기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죠. 바로 그렇군, 그렇구나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수용 공감 자기 일치 중에서 수용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부하 직원이 저는 자꾸 나서서 일을 떠맡는 버릇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라고 고민을 토로합니다. 이럴 때 상사는 첫마디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군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라든지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라는 식으로 자기 의견부터 말하고 싶겠지만 일단 그렇군 하고 먼저 수용합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상대의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동료가 저 거래처 직원 말이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럴 때는 맨 처음 그렇군이라고 말을 꺼냅니다. 보통은 왜라고 물어보면서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건 업무에 도움이 안 되라고 말하면서 경계심을 내비치며 은근히 충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아, 이런 면이 정말 싫지라고 상대를 두둔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일단은 수용이 먼저입니다. 저도 심리 상담에서 잘 듣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는 주로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하면서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대든 어떤 이야기든 일단 그렇군 하고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주저없이 이야기하고 언쟁이 벌어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속마음을 터놓을 만큼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구나는 맞아요, 그런가요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의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해석이나 감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대응했을 때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불편한 마음이나 상대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희석되어 기분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에 대한 인상도 변합니다.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야말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듣기의 본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데 서툰 이유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90%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서툴 것입니다. SNS,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살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가 더 즐거워 보입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있잖아요 라며 말하고 싶어서 보챕니다. 친구나 연인도 내 말 좀 들어봐라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시시콜콜 지적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기는 말을 할 줄 몰라도 울음이나 몸짓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시도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표현 방법도 한층 더 풍부해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등 맥락 없이 이야기를 주절거리는 이유는 알아주기를 바라고 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이라면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도 괜찮고, 극단적으로 말해 인형을 앞에 두고 말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나 인형에게 말하면 응어리진 마음을 풀거나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이 말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소속 욕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대화 상대가 바라는 것은 수용, 공감, 자기 일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려동물도 아니고 인형도 아닌 인간에게서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듣는 상대가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동물이나 어떤 반응도 없는 인형이라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나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 즉 소속 욕구가 충족된다는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인형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심리적으로 자신과 대화하거나 자기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는 행위와 비슷하므로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편안한 마음이 없다면 자신을 돌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항상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회사에서 온갖 고민을 상담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아주 성실해서 저도 좋아하는 후배이지만 어떨 때는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이 힘들어 죽겠다는 등,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모르겠다는 등 만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솔직히 듣고 있으면 피곤해요. 저도 나름대로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하는데 오히려 더 주눅 들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처져요. 하지만 후배가 먼저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 거절하기도 모호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듣고 있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아주 흔한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무엇보다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듣는 것에 전문가인 심리상담사도 남의 이야기를 장시간 듣다 보면 녹초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은 시간은 길어야 회당 1시간 내외로 설정합니다. 그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평소에 관심을 가져온 강연 또는 재미있는 토크쇼라면 장시간 들어도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늘 재미있을 수는 없습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시종 일관 무거운 고민이라든지 고충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열심히 들을수록 피곤해집니다. 엄연히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상대의 문제이지만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 자기 일처럼 느껴져 심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듣는 기술 한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과 국제 정세를 둘러싼 부정적인 뉴스, 유명인의 비보 등으로 정신적 피폐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족이나 친구, 연인, 동료 등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듣기에 중요성과 그 기술을 터득해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화의 주인공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착각하면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말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대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듣는 기술입니다. 스님의 설법이나 유명인의 강연회와 달리 대화는 일방적으로 듣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상대가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을지라도 기분 좋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벼운 맞장구나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참 열받겠군 하고 맞장구 치면 됩니다. 뭔가를 자랑하면 그거 참 멋지군 하고 반응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상대는 기분 좋게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잘 듣는데 뛰어난 사람은 테니스 코치와 같습니다. 테니스 코치는 스트로크도 발리도 스매시도 치기 좋게 공을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는 기분 좋게 공을 치고 만족해합니다. 상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든 속마음을 터놓는 것이든 기본은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조언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상대는 그저 들어주기만을 바랍니다. 실은요, 고민이 있는데요. 라고 말해도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듣는 사람은 상대가 기분 좋게 대화의 공을 칠 수 있도록 적절한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잘 들어주면 상대는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상대와 이야기를 나눠도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잘 들을 줄 모르는 샷대와 이야기를 나누기는 힘들지요. 테니스 코치가 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공을 보내거나 강력한 스매시만 하면 기분 좋은 랠리가 이어지지 않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상담사인 저는 듣기 전문가입니다. 심리상담사를 시작할 때부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물론 저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도 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을 주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기에 그 때문에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데도 자꾸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동떨어진 내용만 계속 물어보면 상대는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담자의 고민이나 상담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이나 상담을 듣기만 하는 것은 기꺼이 시간과 돈을 내고 방문한 내담자의 관점에서 일종의 직무유기 같았습니다. 내담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심리상담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제 머릿속은 나 자신의 일로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담자의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조언을 해야 이해할까?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상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보다 제가 말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좋은 조언을 했다라는 만족감을 느꼈지만 정작 내담자는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애써 말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잘못이었습니다. 내담자는 한정된 시간 내에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다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모조리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오만함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화를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들을까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설명했듯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점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어느새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 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는 것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조언하지 않기,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기, 그런데 말이야라고 말하지 않기, 물론 조언이 필요해요라고 요청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답을 하면 됩니다. 이는 수용과 공감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므로 반드시 의식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화의 심리적 안정감이 서서히 떨어져서 상대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쇼핑할 때 제품 소개가 장황하거나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설명하는 점원이 있습니다. 이런 해설가 유형은 말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귀찮은 존재와 다름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재미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들으려 하지 않고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자기가 말할 순서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미리 생각하느라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화분에 꽃이 피어있지 뭐예요. 그런데요. 어제 말이에요. 누구든 상대가 자기 이야기에 흥미없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 이야기할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의 무관심에 이야기할 의욕이 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무관심한 유형은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으므로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도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모릅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으면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자신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자신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대화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고민 상담을 원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대가 들어줘서 고맙다고 인사해도 왠지 마음이 찜찜합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조언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라고 죄책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대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패했다는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런 패배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데 소극적입니다. 나도 알아요라는 말은 상대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나도 알아요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심정을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라면 몰라도 특히 이제 막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단계에서 섣불리 하기에는 위험한 말입니다. 상대가 마음의 문을 서둘러 닫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한 저도 예전에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십상입니다. 수용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렇군요. 힘드시겠군요. 정도가 무난합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텔레비전 뉴스에는 가끔 유명인의 불륜이나 유튜버의 민폐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를 듣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할 수 없다며 격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잘못에 대해 한마디씩 거듭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씀씀이는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한 대화에서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의 어떤 이야기도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자신의 논리나 상식 가치관을 잣대로 들이대며 잘못이라고 지적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날지라도 일단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좋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자신의 논리나 상식 가치관 등을 배제하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섭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클수록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는 그냥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무슨 말이든 하는 사이가 되려면 사실상 심판하는 듯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하듯 말하는 것은 상대의 관점에서 대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벽과 다름없습니다. 일단 벽이 쳐지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무슨 생각인지도 속내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수용과 공감의 단계에서는 그렇군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참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으면 그때 비로소 답을 하면 됩니다. 안심하고 이야기하려면 무엇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맞장구를 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맞장구를 잘 치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장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가 기분 좋게 이야기하려면 맞장구에도 듣는 사람의 해석과 의견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나도 알아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와 같은 말도 악의 없이 자주 사용하지만 지나치면 상대는 정말 알고 하는 말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라고 말하는데 상대가 건성으로 대답한다고 느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맞장구에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대화에 리듬을 주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세요. 말하는 사람에게는 각자의 박자가 있습니다. 조곤조곤 천천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하고 빠른 박자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미러링을 설명할 때 언급한 것과 같이 상대가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 톤을 살펴봅니다. 그에 맞춰 네 하고 맞장구 치면 됩니다. 리듬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여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잘 듣는 기술을 활용하면 맞장구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기술을 익혀서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수용, 공감, 자기 일치를 익히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